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안녕하세요. 지금 24일 기준에 제가 45번 이후에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24입니다. 24일 기준의 흐름 또 24일 기준에서의 종목 음? 기준점 이런 걸 다 놓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도 오히려 종목분들 실패가 되신 경우도 있으실 거고 수익 기준이 잘 잡히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일단은 종목부터 한번 쭉 뽑아 볼까요? 간단하게 개장 전에 또 다시 올려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종목부터 쭉 뽑아 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거래 대금 오늘 거래량이 OMA 20MA 거래량 딱 맞춰준 흐름이었고 000660 하이닉스도 OMA 20MA 딱 맞춰준 상황이었고 내일 터져야죠. 내일 빵 하고 빰빰빰빰빰빰빰 이런 흐름 속에 거래량만 조금 더 수반돼서 움직임이 나온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 시장 상황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에 이제 내일 거래가 이제 다시 또 터져줘야 되는 흐름 속에서 일단 SK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어요. 10만 6천 원입니다. 기준 거래량 일단은 600만 주 갖고는 그렇죠. 700만 주가 터져요. 변동성 매매. 700만 주가 터져요. 700만 주가 안 터지면은 일단은 추세 매매. 추세 매매 기준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다. 거기에 이것을 노출시키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삼성중공업과 제일약품, 제일약품은 오늘도 기준을 잘 볼 수 있는데 하나 이제 구색 맞추기 기준에서 설정할 겁니다. 삼성중공업은 77에서 49 7천만 주. 왜 7천만 주가 될까요? 왜? 오늘 거래량이 1억 6,300만 주가 터져서 거래 대금이 상상을 초월했는데 왜 7천만 주의 기준을 잡을까요? 왜? Why? 5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면 된다라고 방송 설정 마이크로 해놨는데요. 유료로 돼 있는 것 응? 같은데. 유료로. 아닌데 27분 지금 스케줄 되는 게 유료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닌데 아니신 것 같은데 잠시만 제가 확인을 할게요. 방송을 저희가 유료로 해놓은 것 같아요.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 잠깐만 모르는 아이디도 있단 말이죠. 호호호. 유료. 유료로 돼 있네. 근데 모르는 아이디가 어떻게 들어오셨지? 아닌가? 우리 고객이신가 다? 웽? 뿅. 무료로 오픈을 했습니다. 우리 정혜연 VVIP 회원님이세요? 아닌데? 응? 접속 인원을 유료로 이제 방송은 열어놓고 접속은 무료 공개 비회원 포함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일단 어찌됐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아니니까 삼성중공업 아이고 인버스를 너무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이제 제일약품.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면 되죠.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6천억이 터졌습니다. 5천억의 기준을 잡자라는 거죠. 그럼 내일 10% 오른다고 치고 500만 주의 기준. 참 희한한 셈법을 가지고가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도 따라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교육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정형화되어 있는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개념보다도 정형화되어 있는 내용의 기준점이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변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 놓고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 범위는 무엇으로 잡을까요? 오래간만에 거래량을 1,000억을 넘긴 KPM테크인데 시간에서 5%의 등락이 나왔어요. 시간에서 5% 등락이 나왔다. 시간의 거래량이 280만 주다. 그럼 100만 주 정도, 그러면 1억 주가 터지면 4천만 주 정도. 오늘 거래량이 3,200만 주. KPM테크가 1억 주가 터져야 됩니다. 우리 동 선생님께서 KPM테크 손절 잘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툭 건들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혹시라도 잘못 팔았나?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정리 잘 하셨고 주력으로 잘 옮겨 오셨고. 호위무사님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주셔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종목 정도 됐나요? 그 다음 범위의 흐름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욕심이 난다라고 해서 뭐 그냥 그렇게 그저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시장의 거래대금 거래량이 좀 맞아줘야 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잘 설정이 된 것 같아요. 대한해운도 조금 늦게 올려지기도 했고, 고바이오 랩 같은 경우에도 무료방에 이제 그 기계적인 우리가 매직 계산기 계산법 기준,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거래 이후에 기준 거래량 설정, 개전 전에 기준 거래량 설정, 뭐 이런 부분 쭉 설정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뭐 어찌 됐건 잘 대처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수익이 나신 분들도 좀 계시고, 그냥 입맛만 좀 다치신 분도 계시고. 소마젠이라는 종목의 변동성도 어마어마했어요. 윗꼬리가 2,200만 주나 달리면서 윗꼬리가 뭐 상상을 초월하게 나왔는데, 글쎄 뭐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윗꼬리 부분에 좀 낭패를 보신 분들이 좀 있죠. 그 기준은 이제 2천만 주의 거래량이면은 일단은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천만 주, 1억 주 됐나요? 전체적으로 종목은 설정을 해놨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을 시간의 변동이 이제 좀 있는 종목을 들여다본 건데, 일단은 그 오늘 기준에서 이제 종목군들별로의 흐름에 거래량이 좀 수반돼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평상시 뭐 최근 거래량 너무 소외돼 있다가 최근 거래량에서 수반돼 있는 거 말고요. 또 이제 시가총액 극대형주의 기준에서의 흐름. 일단 삼성중공업은 설정을 해놨으니 뭐 미포조선이나 조선주 다 같이 뭐 들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생명이나 이런 그 보험업체들의 흐름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셨는데, 거래대금이 다소 우리하고는 좀 안 맞아요. 우리는 이제 금융지주사 쪽을 놓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미래세대우증권이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가 접근 범위를 가져갔다가 그냥 금융지주사 정도로 놓고 보자라고 했는데, 고만고만한 그 흐름이네.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 난 이후에 흐름에서 9,000원의 기준.
그리고 뭐 HMM 거래량이 조금 다소 못 미치고 삼성전자 결론적으로 뭐 이 정도 범위에서 일요일 날 야간 교육에서 오픈해드린 뭐 종목군들도 있고 하니 이 정도 범위에서 뭐 기준점 잡아서 들여다보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종목군 기준에서의 흐름 설정해서 놓고 보여드립니다. 일단은 하이닉스의 기준에 다시 거래량을 수정을 합니다. 500만 주. 자,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요 기준을 지금 올려줘라. 아유, 뭐 조금 있다고 뭐고 그냥 지금 올려줘라. 아유, 귀찮다. 빨리빨리 보고 올려주면은 복사해 놓고 그리고 나서 방송 끝나고 녹방 보면 되지 않냐. 교육도 복습하면 되지 않냐.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701109 눌러주십시오. 아직까지는 시간이 8시 13분이라서 많은 분들이 아직 참여를 덜 하신 상태인데 701109 능동적이신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눌러주셔서 능동적인 모습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수익 기준 잡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 보여주시면 오 캐지스탁 쪽 조금 더 힘내셔서 701109 여러분들이 가장 선구자입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셔서 가장 먼저 오셔서 가장 먼저 수익을 내시고 계시는 기준이니까 그렇게 해서 자 들어오시고요. 자, 701109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제 그 요 종목군 기준은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로바로의 뭐 수익으로 연동이 되고 쉽게 대처가 되는 기준이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일단 어찌됐건 올려놓습니다. 짠, 짠.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링크 올려드릴게요. 유튜브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하이닉스의 기준 거래량이 왜 500만 주로 평상시 대비 좀 낮아졌느냐라고 했을 때 하이닉스 기준에서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상상을 초월하리 만큼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8월 말 기준점에 저점이 8월 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지금 뭐 정신이 없으니까 제가 피곤해서 10월 말 기준점 저점 또 11월 초 기준점 저점이 잘 아시는 것처럼 8만 원이 이탈되는 흐름이었습니다. 8만 원이.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기준에서 10만 원 25%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시가총액 2위짜리 종목이 우리의 삼성전기는 한 달에 뭐 10%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헉 되고 있는데 지금 뭐 불과 며칠 만에 기준에서 이 흐름을 다 잡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10월 말 요 기준에 8만 원의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 79,600원. 이게 9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범위는 얼마? 10만 원의 기준이 잡히죠. 그러면 이제 앞전의 흐름 범위를 또 우리가 기준을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앞전의 흐름 범위 어디? 쭉 당겨놓고 요 바닥 범위. 그럼 얼마에 7만 원이라고 기준 잡고 9만 원 잡으면 11만 원까지의 또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나오죠. 저쪽 6만 5천 원을 기준 잡으면 어떻게 돼요? 또 마찬가지로 올려지죠. 근데 결론적으로 주봉의 기준의 갭, 또 일본 기준에서의 추가 급등, 또 10만 6천 원 위쪽에서의 돌파 갭, 뭐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좀 놓고 본다면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계속해서 넓어질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그 거래량 부분에 의미점을 부여할 때 이렇게 600만 주 정도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래량이 된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주가가 견인되다 보니 거래 대금의 기준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거래 대금의 기준이. 거래 대금의 기준이 이제 뭐 6천억이든 뭐 이 정도 기준을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뭐 5천억 정도 수준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또 5,500억. 그럼 5,500억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거래량이 500만 주 이상 터지면 주가는 5%는 움직이겠죠. 그럼 대략적으로 뭐 500만 주만 터져도 5,500억 수준의 거래 대금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뭐 지금 기준에서 하이닉스의 이런 거래 대금의 기준, 거래량의 기준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잡을 수 있는 위치다. 왜? 적은 거래량에도 거래량 수반된 것을 인정을 해주고 따라 붙는다라는 기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늦었어요. 못 가요. 최고점인 것 같아요. 여기서 눌릴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편입 기준 잡으시라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기준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해 드렸죠. 대표님, 삼성전자 차익 실현 어디서 해요? 왜 차익 실현하려고? 그거 팔아서 뭐 사게? 아, 그거 팔아서 조선주 사게요? 뭐 그것도 좋죠. 근데 삼성전자의 시세가 나와줘야 시장이 견인이 되고 시장이 견인이 돼야 추가적인 업종군들, 종목군들의 강세가 연출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그 하이닉스 기준, 삼성전자의 기준은 지수 기준에서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종 대표주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실적에 있어서 펀드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종목 업종군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은 글로벌 시장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 산업이 바뀐 거죠. 미국, 비단 미국에서의 흐름뿐만 아니라 산업이 바뀐 거죠. 이 흐름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랠리 14배 올라왔어요. 2008년 11월 대비 14배. 그 사이에 애플의 시가총액은 2017년도에 1조 달러, 지금은 2조 달러. 그죠? 마찬가지로 아마존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서버발 디램. 서버발 디램의 한계가 일정 범위 오는가 싶더니 일단은 지금부터 해서는 또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진입. 여러 가지. 그렇죠. 개인들이 시장을 견인한다. 동학개미의 승리다. 그게 진짜 맞는지 모르겠어요. 동학개미. 나중에 한번 검색 한번 해보라 그럴게요. 정 PD님 그 모니터링 하고 있으면 동학개미 그 누가 얘기한 건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동학개미 맨 처음에 누군가가 얘기했으니까 동학개미 하죠. 20년 이상을 활동을 해오면서 동학개미 얘기하는 경우 처음 들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시덥지도 않은 얘기를 주린이 분들께 현혹시키는 흐름으로 설정을 한다면 지금 주린이들에게 이상한 소형주 잡주를 매매 사인으로 드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안 된다. LG화학 안 된다. 삼성전자는 상속세 들으려고 하니까 주가를 누를 거다. 그래서 안 된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 인수하는 것이 악재다. 그리고 LG화학 시가총액 4위인 LG화학은 물적 분할이 악재다. 배터리 부분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 리콜 부분이 악재다. 그리고 현대차에 있어서는 현대차의 흐름이 대손 충당금 잡은 게 또 악재고 경영권 승계 작업하려고 그쪽도 주가를 누른다. 별 시덥지도 않은 얘기들로 극대형주들을 다 눌러놓고 그래놓고는 또 동학개미가 연초에 매수를 해서 시장이 지금 올라와서 동학개미가 큰 수익을 냈고 지금 말씀드린 종목군들 자체가 개인들의 지분이 제한적인 극대형주라는 거죠. 거기에서 수익이 다 나고 있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플바이오, 막셀바이오 뭐 400%, 500%씩 올라왔다고 해도 거기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가지고 가고 지켜내신 분들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얼마 전에도 또 어제도 신라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수익을 갖고 간다는 자체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15만 원까지 올라간 신라젠 중간에 큰 폭의 조정이 나와도 갖고 갔더니 15만 원까지 가더라 이 기준이죠. 그러면 그 앞에 10만 원, 9만 원, 8만 원, 7만 원에 안 파시던 분들이 15만 원에서는 팔겠어요? 밀려 떨어져 내려왔다가 조정받고 되돌리면 13만 원. 와우. 내가 건물 하나 팔아가지고 더 샀더니 13만 원까지. 와우. 평균 단가 낮췄더니 더 오르더라. 그 다음에 또 깨져 내려가서 10만 원 깨지고 막 하다가 반등 나오더니 11만 원. 와우. 내가 더 샀더니 평균 단가 낮춰놨더니 아우 또 역시 수익 나더라. 결국은 만 원 깨질 때까지 그 흐름을 가지고 가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자 그래서 인터넷 주식 커뮤니티에서 동학농민운동 뭐 그랬을 수 있죠. 저도 이제 한번 검색해 보려고요. 그랬는데 그 부분을 뭐 예를 들면 와우 TV 같은 데서 떠들어댔든 아니면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존니 그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이사 그분께서 이제 동학개미 뭐 이런 말씀도 일부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그분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였다면 최초로 혹은 그것을 계속 그분께서 좀 더 강조를 해서 동학개미의 대부로서 만약에 움직임을 가지고 가신 거라면 그렇다면 맞짱 토크 한번 해봐야죠. 뭐 문영서 대표분들 뭐 만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실체를 말씀하시는 거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이 파니까 안 된다. 외국인이 판 지분을 개인들이 사서 결국은 승리했다. 뭘 개인들이 승리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외국인 지분 50% 넘었네. 제가 49% 운운하고 있었는데 이런 윤정도도 혼나야 돼. 지난주까지만 해도 48%뭐 이랬잖아요. 49%에 육박하는. 근데 지금 50%를 넘겼네. 1%가 700만 주대니까 지난주도 아니네요. 윤정도 또 거짓말했네. 어찌됐건 계속 사재 끼면서의 지분율이 50%. 대주주 지분 빼고 기관 지분 빼고 나면 개인들이 얼마나 있다고. 거기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56%인데 지금 이제 또 거짓말쟁이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봅시다. 56.6이네. 그나마도 56은 맞네. 와유. 그죠? 이렇게 해서 뭐 개인들이 올 초에 2% 정도 2% 정도 샀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확대 해석하고 뭐 굉장한 것인 양 얘기하고 근데 왜 개인들이 물량을 받았는데 결국은 주가가 올라오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여간에 뭐 그 부분이 가슴에 와닿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굳이 설명하면서 시간 뺏길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SK 하이닉스의 변동성 매매 기준이면 최소 이제 하이닉스의 5% 수준의 수익을 논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500만 주 정도면 5%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주면은 이제 5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500만 주의 기준을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비이성적인 그 거래량이 형성됐지만 일단은 보시면 어때요? 오늘 그 거래 대금이 1조를 넘깁니다. 1조를 넘기고 좀 과도하죠. 근데 이 거래 대금이 급격히 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최소 이제 7천만 주 이상 거래량이 터지면 된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아들이게 된 거예요. 7천만 주라고 하면. 7천만 주면은 주가가 지금 7,000원이니까 8,000원 수준까지도 움직일 수 있어요. 변동성이. 그럼 7, 8에 56, 5,600억이거든요. 5,600억이면 거의 뭐 5손가락 안에 들어올 겁니다. 다른 쪽에서 거래되면 더 터진다면 뭐 10손가락 안에 들어와요. 그럼 그 정도의 거래량, 거래대금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일단은 무조건 양봉의 기준으로 설정된다 이렇게 놓고 보는 거죠. 양봉의 기준. 그 양봉의 기준으로 설정이 되고 거기서 이제 꼬리가 달리고 내려와서 거래량이 둔화된다거나 아니면 뭐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내려온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기준점이 잡힐 수 있는데 일단 어찌됐건 삼성중공업의 기준도 뭐 급격히 축소시켜서 놓고 보는 거래량의 기준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7천만 주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80% 비중으로 거래가 실려된다 한다면 8일은 8, 68에 48 그러면은 뭐 1억 3천만 주 정도. 그럼 1억 3천만 주면 오늘의 변동성
1억 3천만 주면은 오늘의 변동성 20% 이상의 변동성을 놓고 보는 거고 10% 정도 수준으로 놓고 본다면 7천만 주면 무난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예, 삼성중공업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하고요. 제일약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일약품의 경우에 여러분들께 설정해드렸던 범위가 500만 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78, 56, 78, 56, 600만 주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오늘 뭐 20% 수준까지 올라온 거니까. 그래서 주가가 올라와서 거래량이 500만 주만 실리게 돼도 내일 10만 원 수준의 평균 단가가 형성될 수 있다. 500만 주면. 그러면 500만 주면 5천억 거래대금이면 시장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그렇게 되면은 변동성의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시초가 대비 10% 이상은 나올 수 있다. 그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제일약품의 변동성 기준에서의 매매도 역시 500만 주. 좀 공격적으로 잡아드린 거예요. 원래는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드리는 게 맞는데 일단은 공격적으로. 그다음에 KPM테크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오를 것 같아요. 얘 시간에서 떴어요. 얘가요 변동이 났어요. 거래량이 나와야죠. 거래대금이. 오늘처럼 3,200만 주 터져서 딱 그냥 1,000억 원 정도 수준 터지는 수준 갖고는 안 돼. 시가 대비해서 얼마 움직여요? 시가 대비해서 한 5%뿐이 안 오르는 거예요. 시가 대비 5.26. 꼬리 하나 없이. 그러면 시가 대비 5%의 흐름이면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왜? 변동이 무지막지 큰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편입하고 내가 시가에 편입했어요. 시가에 편입하고 5% 수익 내려고 이 종목을 들어갈 수는 없죠. 왜? 고점 찍고 눌려질 때 1% 뭐 1.5% 밀리면 차익 실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수수료 빼고 못 빼고 나면은 최고점의 매도가 아닌 이상 2, 3% 수익 나기도 어렵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손절 3% 잡고 2, 3% 수익 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 범위가 그래서 7에서 10%의 등락 범위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KPM테크 같은 경우에도 들여다보시는 기준이 된다면 1억 주가 터지면 3,600만 주의 10% 정도 그러면 4,000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 10% 등락이 나온다. 갭 상승이 일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4,000억이니까 그래서 KPM테크는 1억 주. 소마젠의 경우는 오늘 윗꼬리가 어마무시하게 달렸습니다. 이런 변동성 때문에 사실상은 들여다보기 어렵다라는 기준이에요. 단일가 매매 지정된 이후에 급격한 강세 진입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차익 실현 쏟아내고 빠지는 모습. 이게 이제 뭐 뉴스가 있든 악재가 있든 뭐가 있든 어찌 됐건 이러한 흐름이 연출이 됐다라는 거고 거기에 보면 수급 논리 부분도 표출돼 있다는 거죠. 외국인이 그냥 대놓고 털었죠. 근데 여기서 하나 들여다볼 수 있는 거는 외국인이 대놓고 털었다. 그럼 그걸 받아간 개인들이 일반 개인일 수 있어요. 일반 개인일 수 있는데 저 물량을 받아간 개인이 좀 특정한 개인이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한번 변동을 주고 빠져나가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냥 이대로 죽는 거죠. 던진 물량에 두들겨 맞은 거니까. 그래서 내일 거래가 실리고 양봉으로 세게 돌리지 않는 한 제한적 거래 가지고 돌린다? 죽는 거다. 제한적 거래 갖고 돌린다? 그럼 죽는 거죠. 그거 보고 따라갔다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을 제대로 받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을 제대로만 받으시면은 뭐 어찌됐건 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 능력이 생기시고 절대 나쁘지 않은 결과물을 받아내실 수 있다, 얻어내실 수 있다, 잡아내실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 기준 거래량이 잡혔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준 거래량이 잡히면 요 위에서부터 시간별, 일자별 기준 요걸 올려드릴게요. 다시 그렇게 해서 시간별, 일자별 내용의 기준을 잘 들여다 보시고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정 못 하시니까. 그래서 기준 거래량이 이제 제가 설정해 드린 그 거래량 대비해서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준 거래량 대비 9시 10분에는 10%, 뭐 9시 반에는 20%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충분한 시세 분출로 연동될 수 있는 기준 거래량이라는 것을 교육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오늘 기준에 이제 그 교육 자료 부분 올려드릴 건데 일단 내일도 대한해운이나 고바이오랩 같은 종목 나도 한번 수익 내보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어디로 갈까요? 고고고고로 갈까? 고고고고 영어로 고고고고를 써주시든 숫자로 써주시든 고고고고 이렇게 고고고고 그렇게 해서 오늘 그 고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은습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라고 질문 올려주셨고 오늘 결국 이제 차익 실현을 하셨고 상한가까지 수익을 못 잡아내셨다 할지라도 뭐 충분한 수익 기준을 잡아내셨고 그래서 은습반님 그 기준점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그 전략 부분 나간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고고고고 고고고고 그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뭐 교육 기준에서 잘 잡아드리긴 했는데 매매가 원활치는 않았죠.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우리는 대한해운 HMM 이렇게 HMM을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대한해운도 뭐 들어가신 분들의 경우는 소소한 수익 그리고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노겐님께서는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 오늘 어떻게 비중을 너무 많이 들어가셨어요. 15%. 우리는 이제 대한해운 그 1%의 기준에 교육용의 기준을 잡아드리고 HMM을 들여다본 거고. 그래서 올려드린 동영상 보시면 돼요. 올려드린 동영상. 그래서 지금 이제 링크하고 그 파일을 올려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방송 원고하고 그리고 최근에 풍문으로드로스의 자료가 교육 자료가 일단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도수 자료 한번 다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갭 자료 그리고 추세 자료 그다음에 주도주에 대한 자료까지 그리고 오늘 그리고 지난 목요일 금요일 방송 원고까지 쭉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시간 되실 때 틈틈이 다운받으셔서 동영상까지 같이 들여다보시면 충분히 교육 자료로서 손색이 없을 거예요. 자, 순차적으로 쭉 올라갈 거니까 다 올라가고 나면은 유튜브 링크 다시 한번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께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완성본 월요일 완성본 교육자료 짜자자자잔 짠짜르잔짜잔 슬라이드쇼 설정 웹 형식으로 보기 시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습니다. 잠잠이 선생님 LG화학 봐주세요. LG화학은 이제는 뭐 좀 노출을 해도 상관없겠죠. 우리가 뭐 편입해서 VVI 회원님들께서 조금 뭐랄까 언짢으시지 않을 가격 범위. 근데 뭐 시장이 이 정도의 흐름이어서 다들 우리 주력주 대형주에서 뭐 삼성전자에서 수익이 안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좌가 마이너스 날 수 있는 구조는 사실 아니죠. 비중 조절만 조금만 잘하셨어도 주도주 삼성전자 IT 쪽의 신고가 랠리 부분에서 어떻게 손실이 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이외에 나머지 부분의 흐름까지도 삼성전기가 됐든 그래서 일단은 시장지수 부분 빨리 보고 LG화학 뒷부분에 있으니까 같이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다우지수의 월봉 차트의 기준입니다. 어때요?
2007년도 14,000포인트 대비해서 더블 올라와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4,000포인트가 넘겨진 상태의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우지수가 가장 많이 미국 증시에서 올라온 거냐? 아니죠. S&P 500 지수가 다우보다 월등하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나스닥은 뭐 상상을 초월하고요. 2007년 고점 대비.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뭐 악소리가 나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의 흐름은 저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것만 뭐 몇 배죠? 14배인가? 뭐 하여간은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2008년 저점 대비 12배인가 14배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한 흐름들을 뭐 완벽하게 여러분들께서는 해석을 해서 놓고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완벽하게 해석을 해서 놓고 본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의 흐름이 소외되거나 빠져나갈 수 있는 범위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번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 2016년부터 2017년 요 자락만 놓고 보시더라도 전기전자 업종, 우리나라의 전기전자 업종 요 11월까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강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강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얼마? 요거 계산해 놓은 거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요거 복사해서 넣어드릴게요. 2016년 종가 대비해서의 흐름인데 요거 쭉 올려드리면은 그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유튜브 링크 좀 다시 좀 주세요. 요거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읽어보셔야 시장 지수의 흐름과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유튜브 링크 주시고요. 2016년 종가 대비 2017년 11월 16년 종가 대비 2017년 11월까지로 따지면 그러니까 2017년 11개월 동안 12월 말고 11개월 동안의 고점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26%로 나스닥 28% 대비해서 두 번째 뭐 조금 들어올랐는데 이게 두 번째 랠리의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5년 종가 대비 그러니까 2년치의 상승률로 따지면은 코스피가 30% 올랐다는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02%, 전기전자 업종 전체적으로 116%, 삼성전자 130%, SK 하이닉스가 193%.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부분으로 설정이 된다면 이게 하루 이틀 올려드린 내용이 아니니까 그렇게 된다면 요 업종군들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잡아내줄 수 있는 업종군들 기준을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전자 업종으로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이 유가증권 시장의 고점 돌파 앞전에 2018년도에 어떻게 돌파했냐 그걸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2018년도 고점 돌파할 때 IT가 끌고 오른 거 뭐냐요. 2016년 이후에 봐보세요. 2016년 이후에 쭉 뻗어 올라왔어요. 그걸 누가? 저 30% 올라온 건데 2016년 이후에 IT가 116% 올라오면서 끌어올렸다고. 그럼 지금 2018년 고점을 2018년 고점을 넘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업종이 서비스 업종하고 의약품이라는 거죠. 근데 서비스 업종과 의약품의 기준이 2015년 말 지수 대비 서비스 업종은 올라온 게 사실은 얼마 없습니다. 착시 현상이죠. 요 고점을 넘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015년 종가 대비해서 올라온 건 요만큼뿐이 안 된다. 앞전에 원체 못 올랐다는 거죠. 앞전에 여기서 요 종가 기준에서 요만큼뿐이 못 올랐잖아요. 다시 전기전자 업종 보면 전기전자 업종은 전해 종가 대비해서 116%. 마찬가지입니다. 의약품도 의약품도 서비스 업종보다는 더 올라와 있지만 제한적으로 지금의 흐름에서는 뭐 전기전자 업종보다는 더더욱 제한적으로. 그리고 이제 시세를 내고 있는 LG 화학이 포함된 화학업종, 롯데케미칼이 포함된 화학업종, 그리고 자동차가 포함된
또 오늘 조선주가 포함된 운수 장비 업종 이쪽의 흐름이 여타 업종 대표주군보다는 강해요. 강하지만 결론은 전기전자 업종을 능가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 전기전자 업종을 능가할 수 있는 실적이 형성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전기전자 업종에서 일단 시세 또 시장 최고점이 돌파가 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업종군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구조를 먼저 전제 조건으로 깔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황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유동성, 좋게 얘기하면 유동성, 나쁘게 얘기하면 뭐예요? 화폐 가치의 훼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 거래 대금 거래량 부분을 방송 때도 설명드렸고 조금 전에도 분명하게 종목 내일 공략주 올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모니터링 아무도 안 하나요? 유튜브 좀 올려달라니까 링크 좀 출석 체크하고 자료 올라가면은 유튜브 링크 좀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거래량 거래대금의 내용들을 올려드렸는데 요것을 자세히 보시려면은 일단 요렇게 찾아오셔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게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이버로 일단 오셔야 돼요. 어쩔 수 없죠.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하시는 흐름이니까 윤정도를 검색하시면 여기 이렇게 떠요. 공식 홈페이지하고 유튜브가. 그럼 유튜브를 들어가시면 돼요.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유튜브 들어오셔서 유튜브 쪽에서 여러분들이 거래량 거래대금에 관련된 그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야간 특별 방송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거기에 거래대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거래대금 갭 뭐 이렇게 갭 자료 배포 뭐 이렇게. 그 결론적으로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야간 교육 방송에서 미리 다 들여다보고 교육받고 이게 4시간짜리입니다. 이게 특급 교육, 거래 대금의 교육 이렇게 해서 4시간짜리. 그죠? 갭에 대한 비밀, 삼성전자 기아차 11월 15일 기준 이때만 해도 삼성전자가 얼마나 했겠어요 가격이. 그런 가격들 다 잡아내실 수 있었어요. 응? 그래서 유튜브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내셔야 된다. 누구보다 일찍 보셔서 편입기준의 설정 범위를 잘 가져가시고 그 편입기준 설정 범위와 함께 충분하게 수익기준 잡아내셔야죠. 지금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그 사실 방송에서 합정갭의 유지 범위에서의 목표 설정 범위 이게 이제 뭐 어차피 이제 후행성의 기준에서의 복습 따진다면은 안 되겠습니다. 뭐 이러한 기준에서의 캡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그렇고요. 캡이 대한해운도 그렇고 미리 좀 들여다보시고 계셨다면은 대한해운에 일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기준점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느 방향에서 이게 막 16% 움직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되겠죠. 터지면서 양봉이 나와주는 시점에 대한해운 밑으로 깨고 내려갔다 돌리는 흐름이 아니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이쪽도 1분이라도 빨리 보시고 대처하시려면 이거 어차피 무료니까 그런 자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 신청하시고 일주월봉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윤정도 유튜브로 오셔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열람, 구독, 알람 신청 이렇게 하셔서 누구보다 빨리 이런 종목군들을 잡아내고 거래량 교육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기준은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있어요. 일로 오셔가지고 공식 홈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여기 이제 위에 보시면 주식 방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식 방송 누르시고 녹화 방송 누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제 기준에 HMM 대한해운 뭐 편입관점 이렇게 돼 있죠. 어제 야간 교육에 드림텍, 알소프트, 종군당바이오, 감마 이거는 22일 야간 교육을 왜 이걸로 제목을 해놨을까요? 이거 수정한 사람이 저희 직원인데 내일 이제 혼나야지 또. 요 제목이 아니죠. 어제 야간의 제목은 어제 제가 일부러 그 야간 제목까지 다 만들어 놓고 넣어드리고 했는데 지금 이 기준에서 이 내용이 바뀌어져 있으면 얼마나 이게 황당합니까?
장중에 나와 있던 파일에 대한 제목이거든요. 그럼 어제 했던 제목은 뭐였냐면 20일 기준에 코로나19 관련 또 중국 왕위 부장 내한 관련 방한 관련 내방 관련 어떤 그 변동성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을까? 어제 야간에 굉장히 깊이 있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제 야간 교육 들으신 분들은 오늘 당연히 시장 주도주들의 흐름을 전부 긍정적으로 잘 대처해서 잡아내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거래량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흐름을 전부 다 잡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 다시 바꿔놓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3시간 정도 됩니다. 3시간. 그래서 다들 뭐 주말 내내 뭐 백신 관련주들 그에 특화된 종목군들 누가 수혜 주냐 이러고 판단하고 계실 때 윤정도는 시황을 뭐라고 해드렸습니까? 무슨 소리냐? 내년에 코로나19 종식된다.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흐름 자체가 코로나19가 종식된다라는 그 기대 요인 또 실질적인 요인과 함께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조정받은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또 추세 교육, 금요일 날은 추세 교육을 해드렸죠. 추세 교육 관련된 내용. 그리고 거래량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또 샛별형의 갭에 대한 교육도 LG화학 여기 다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19일 날 헬릭스미스 무료로 설정을 잡아드리고 20일 날 추가 폭등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헬릭스미스의 기준점에 수익 기준도 볼 수 있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다 놓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시면은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면요,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일단 그 도서 자료하고 이 두 가지 다 올려드릴게요. 도서 자료 올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조금 화가 나실 수도 있는데 올려드릴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오늘 기준에 운수빠 선생님께서 22일 기준인가요? 20일 기준에 20일 그죠? 금요일 기준에 고바이오랩 상 월요일 전략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교육받고 이렇게 이제 뭐 스스로 매매가 되시는 분들 또 오늘 기준에 은수빠 선생님께서 고바이오랩 매도하니까 더 오르네요. 교육용 수익. 예. 그리고 또 노계님께서는 오늘 대한해운 원래는 이제 1% 비중인데 15%나 들어가셨어. 와우.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비중 조절은 나중에 좀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야생화 선생님께서 금요일날 이렇게 올려주신 헬릭스미스 이 헬릭스미스 계좌가 요거죠. 요거 와우 53% 비중 조절은 잘 하신 것 같아요. 많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오늘 개장 전에 올려드린 고바이오랩 기준 그죠. 그리고 VVIP 고객 키리우스님 손익 계좌 월별 계좌죠. 월별 계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별 누적 수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월별 보시면 이렇게 5,400만 원 계좌가 1억 4,600 영균님 계좌 11월 10일까지 8%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이후의 수익은 뭐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흐름이 나왔겠죠. 우리 그 조정식 선생님의 녹십자. 결론적으로 이런 수익들을 다 내셔야죠. 요거 이제 올려드리고 도서 다 올려드릴게요. 자, 이거 올려드리고 도서. 그렇게 해서 나도 상한가 세 종목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나도 상한가 세 종목 주라 하시는 분들, 333 한번 가죠. 출석 체크. 333.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잘 안 올려드렸었는데 동영상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오늘 333. 나도 대한해운처럼 장중상한가 고바이오랩처럼 장중상한가 또 헬릭스미스처럼 폭등 이틀 만에 50% 폭등 그런 것 좀 그 줘라. 이거 다 올려드려 버릴게. 이거 그냥 한 방에 그냥 모르겠다. 오늘 그 출석 체크 열심히 잘해주신 분들께만 올려드릴 거예요. 출석 체크 열심히 잘해주시는 방
예? 그리고 유튜브에도 좀 하트 좀 눌러주세요. 지금 제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피곤해요. 어제 잠을 못 자서. 예? 하트 20개가 뭐야? 80명 들어와 계시는데 7, 8, 56, 56개는 나와야죠. 좋아요 56개. 좋아요 빨리 눌러주시고 좋아요 56개. 그리고 저쪽에 기준에 우리 노란톡 국민톡에 333333 333 안 올려주시는 방은 뭐 동영상 교육 자료 그 부분 안 올려드릴 거야 진짜로. 그렇게 해서 동영상 링크 한번 올려드릴 거고 저 교육 자료 싹 다 뿌려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이제 시장 주도주부터 해서 갭 교육부터 해서 다 잡아드렸거든요. 그거를 수익을 못 내시면 안 되지. 자 동영상 그 교육 자료 하여간에 올려드릴게요. 이게 순차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은 그 답변을 주신 방부터 차분히 올려드릴게요. 뭐 답변 주신 방이 없네. 333 여기가 가장 많어. 그나마 333 요 정도가. 그러면 일단 여기가 제일 많으니까 이제 여기 먼저 드리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그죠? 쭉 이렇게 하나하나 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 이렇게 해서 이제 쭉쭉쭉 가고 나면 그 옆방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능동적이시지 않은 방은 뭐 드릴 수가 없죠. 원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드릴 거야? 333 333 333 333 올려주시고요. 한 분이라도 올려주신 방에는 올려드릴 테니까 저쪽에 400명대 들어와 계신 요 방은 아예 뭐 출석 체크가 없어요. 333이. 여기는 뭐 못 올려드리지 뭐 어쩔 수 없잖아. 아유 최선희님 얼른 올리셨다. 5분만 올리시면 여기도 올려드릴게요. 너무 능동적이시지 않으셔서 333 333 해야지. 그죠? 그렇게 하시고 제가 순차적으로 쭉 올라갈 거예요. 다 올려놨어요. 사실은 다 올려놨으니까 순차적으로 올라갈 테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바로 들어갑니다.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얼마큼 대한해운이나 고바이오 랩이 편입의 기준점이 잘 설정됐는지 이러한 그 거래량 거래대금 내용이 링크 이제 좀 이따 올려드릴 거고 홈페이지에서 오셔서 보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영상 누가 저렇게 교육을 다 해놓습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지금 똑같은 거 또 할 수는 없고. 그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 기존의 거래량이 있었단 말이죠. 기존의 거래량이. 그 잘 보시면 이게 이제 그 3,300원대, 3,200원대 그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 최대폭의 22.5% 여기까지 52%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맨 처음 올려드린 게 여기잖아. 14.72, 3,235원. 일찍 봤으면 일찍 잡아드렸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상관없겠네요. HMM 잡아놓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 부분 영상 올려드립니다. 대한해운 잡아갑시다. 그렇게 해서 그때 거래량이 다소 제한적이었는데 다시 거래량부터 볼게요. 맨 처음에 이 거래량 부분이 3,300만 주뿐이 안 됐어요. 언제? 9시 46분에. 그럼 최소 9천만 주가 터져야 되는데 맨 처음 기준은 이제 9시 46분이 아니라 그 전부터 들여다봤죠. 그렇게 했는데 9시 반 기준에 9천만 주에 두 배수 1,800만 주 그 거래량이 넘겨졌던가? 하여간에 약간 다소 못 미치거나 뭐 혹은 그 거래량이 수반됐지만 꼬리가 일부 있거나 하여간에 문자까지 고민을 해볼까? 이런 찰나였죠. 결론적으로 이제 문자가 나갑니다. 나가고 이제 3,230원인가가 문자로 나가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잘 편입이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장중에 찍은 거죠. 그럼 기준 거래량이 말씀드린 것처럼 9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했던 근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기준 거래량 부분이 평상시에 이제 일본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얼마? 1억 3천만 주 수준. 그러니까 1억 3천만 주 수준에 곱하기 70% 우리 70%라고 분명히 교육에 올려드렸고 카톡방에 이 교육 내용을 올려드렸잖아. 맨날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 기준 거래량을 어떻게 70% 수준으로 한다. 바로 전 거래일이면 80% 수준으로 보는데 70% 수준으로 산다. 그러면 1억 3천만 주 좀 못 미치는 거래량이 70%면 9천만 주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9천만 주를 설정했는데 9시 46분에 벌써 이미 3천만 주를 넘기더라.
3927 30% 터질 위치에서 3천만 주를 넘기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봉에서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본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9시 46분 기준에 그려드렸던 1분봉이에요. 3,250원. 응? 그 앞전에 조금 일찍 봤으면 우리가 3,000원대 초반, 좀 늦게 봤어도 3,200원대 흐름, 이럴 때 들여다볼 수 있다. 거래량만 수반되고 돌리면 충분하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5분봉 다시 끄집어내서 보시면요, 충분히 거래량 부분이 설정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요런 때라든가 또 요런 때라든가, 요 시간이 좀 늦었다? 아, 상관없죠. 우리는 이미 문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터지면 들어올리는 단타 매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해운 업종에 대한 수익 매매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비중을 갖고 갈 것이냐. 1%의 비중이라면 믿고 움직임을 가져가도 버겁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문자 사인까지 발송을 해드린 거죠. 그렇게 해서 대한해운의 문자 사인 발송 이후에 수익 범위. 예. 그렇게 해서 오늘 노계 선생님께서, 와우, 부러울 따름이죠. 노계 선생님께서 영규님이 또 자료 또 올려주셨네. 종목군들. 아유 부지런해 아주. 그냥 우리 그냥 영규님 그냥. 우아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노계 선생님께서 장중에 올려주신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 15%, 우리는 10% 기준 잡아드렸는데 15%.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15%인데 절반 익절. 이때가 이제 상한가 들어가기 직전인가 들어가고 나선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대한해운의 수익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교육받고 대처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 대한해운을 내일 또 들여다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들여다보실 때도 똑같은 기준점이 설정이 됩니다. 대한해운.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해운의 오늘 그 종가 거래량이 1억 3천만 주라고 가정을 하고, 얼마? 1억 주가 터지면 된다라고 설정을 해드렸죠. 왜냐하면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이 지금 현재가가, 잠시만요. 대한해운 오늘 1억 3천만 주에 9천만 주, 8천만, 1억 주 정도, 1억 주. 그렇게 해서 1억 주가 터지면 10% 등락이 나온다고 해도 3,800억 정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천억 이상 막 이런 기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내일 아침에 어차피 이제 종목 하나 정도가 바뀔 수 있으니까 대한해운, 이게 뭐 내일 다 보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도 줄여야 된다, 뭐 이렇게 종목이 많냐, 뭐 종목 다 뿌려놓고 못 오르는 게 어디 있겠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여기서 뺀다면 제 입장에서는 뭘 뺄까요? 빼는 것도 어렵겠다. 내일 아침 동시효과에 거래량 형성되지 않은 종목을 빼겠죠. 일단은 6개 넣어놓고, 그 다음에 변동성 매매 기준이니까 빼게 된다면 하이닉스를 일단 빼겠죠. 일단 변동성 매매 기준이니까. 그렇게 해서 대한해운 쪽의 기준 거래량 1억 주, 그리고 거래대금은 3,500억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들여다봐도 충분하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동영상 자료들은 거의 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4번째 방까지 올라갔고요. 천천히 보시면 5번째 방까지 올라갔구나. 5번째 방까지 올라갔고요. 이제 6번째, 7번째, 6군데 올라갔다. 6군데. 2군데 남았습니다. 2군데 다 올라가면 이제 다시 유튜브 링크 좀 올려주세요. 모니터링 하신 분들. 그럼 대한해운은 끝났죠. 이렇게 해서 대한해운의 전략, 내일 단기 공략의 전략은 이대로. 그래서 뭐 나머지 더 궁금하다 하시면은 뉴스 보시면 되는 거고, 사실. 그리고 그러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움직인다. 뭐 물동량의 증가에 따른 중국에서부터 형성된, 원래 이제 대만입니다. 대만 그 해운 업체가 운임 단가를 공개를 했었는데 2007년 이후에 경기가 둔화되면서, 그죠?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가 둔화되면서 대만 업체에서
운임 단가에 대한 부분을 공표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 쪽에서 일부 운임 단가를 공표 아직까지 하고 있죠. 어찌됐건 뭐 결론적으로 대한해운, HMM, 페노션 이런 쪽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놓고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 그 아까도 보신 것처럼 이제 은스파님께서 고바이오랩을 금요일 날 들어가 계신 거죠. 그래서 은수빠 선생님께서 고바이오랩 금요일 날 상한가인데 어떻게 할까요? 월요일 전략 주세요 하신 게 고바이오랩 그렇게 하신 게 일단은 아이고 왜 엔터가 알겠구나.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까지의 기준에서 이제 수익 기준 매도하니까 더 올라요. 오늘 10시 59분에 그리고 10시 11월 23일 공략주로 개장 전에 이제 8시 53분에 올려드렸고 문자 나갔고 어제 야간에 올려드렸고 그리고 금요일 3시 14분에 일단은 은수바 선생님께서 와 상한가예요. 전략 월요일 전략 잡아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월요일 날 전략을 잡아드렸는데 개장 전에 올려드렸습니다만 나머지 종목분들이 그닥 뭐 그죠? 알소프트도 바닥 찍고 돌려서 좀 움직임을 봤지만 결론은 그닥.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모니터링 아무도 안 하나요? 저 유튜브 좀 올려달라니까. 그렇지. 그래서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 이제 개장 전에 올려드렸는데 알소프트나 드림텍은 이제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갔기 때문에 그다음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돌파해줘야 되는데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좀 제한적이었고요. 유나이트 제약 개장초 빵 치고 올라왔다 바로 꼬리. 결론적으로 이제 뭐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도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들여다보신 관점에서는 뭐 공략 범위가 설정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무료방에 유료방에는 이제 안 올려놨고요. 무료방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유료방도 이제 올려드리기도 하는데 원체 이제 또 오늘 같은 날은 뭐 무난하죠. 전체 주력주에서 강세가 뜨니까 강세를 나타내니까. 근데 이제 원체 개별주를 또 매매를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고 해서 좀 주의하다 보니까 무료방에만 좀 올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상관은 없죠. 어차피 이쪽에 1%나 대형주에서의 비중 제대로 채운 부분이나 대형주 비중이 월등히 더 긍정적이니까요.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기준으로 장중에 가만히 계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군들을 올려드려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얘기하죠. 고바이오랩이나 대한해운의 저 퍼센테이지의 주가가 형성돼 있을 때 매직 계산기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또 그 전에 뭐 한 5% 움직일 때도 올려드리기도 하는데 다 오른 거 주느냐라는 항의가 가장 많아요. 근데 변동성 종목은 어쩔 수 없어요. 변동성 종목은 시총이 뭐 1, 2천억, 2, 3천억, 4, 5천억 뭐 이렇게 되는 종목이 변동이 나왔다라고 하면 벌써 이미 주가는 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감안하고 무료 교육은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감안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피플 박셀처럼 피박 맞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바닥 대비해서 올라온 폭이 뭐 실로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닥 대비 올라온 그 캔들의 목표 주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도 사실은 도달이 됐어요. 요 크기에서부터 띠용해서 윗골이 달린 부분. 다시 이제 박스로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그게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위치에서 추가 강세가 나오려면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신규주가 뭐 특별한 공시 내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신규주가 공모가는 뭐 적절하게 형성이 됐던 거였고 그 공모가 대비해서 세게 치고 들어올린 거니까 일단은 뭐
거래량 터지고 양복이 나오면 따라 붙는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제한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어떤 거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를 장난치려고 자꾸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괜찮나요? 라는 질문이 많고 또 한 가지는 차익 실현은 어디서 나요? 많아요. 근데 삼성전자를 왜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것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내년 전망치 46조가 내년 전망치 46조 원이 앞전에 2018년도에 형성했던 58조 8천억보다 낮죠. 58조 8천억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올라와 있어요. 2018년 58조 형성할 때보다. 왜 그럴까요? 왜? 일단 내년에 실적 46조, 48조 이런 예상치가 좀 보수적으로 잡은 실적인데다가 그 실적도 나쁘지 않다는 거고요. 화폐 가치 자체가 훼손됐다는 거죠. 화폐 가치 자체가. 그냥 화폐 가치 자체가 훼손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화폐 가치를 훼손된 만큼의 주가로 화폐 가치가 훼손된 만큼의 주가로 움직임 폭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재평가 작업이라는 기준 하에 움직임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실질적으로 재평가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미국 쪽에 14,000 다우지수 14,000 2007년 사상 최대치 고점이었던 14,000을 지금 29,000까지 넘길 수 있는 이유 실적이나 지표 개선의 영향 그 흐름보다는 유동성의 흐름. 우리나라 부동산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한 강세를 띠는 기준 그게 바로 유동성. 화폐 가치의 훼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막 들어 올려놨는데 얘만 잘났다, 얘가 좋다 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장 대비해서 무려 4배. 시장 30% 오를 때 얘는 130%. 하이닉스는 시장 30% 오를 때 193%. 근데 지금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누가 넘긴다 그래서 무조건 IT라고 그랬죠. 얘네가 못 넘기면 들어올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이 당시 기준의 시가총액 3위권 종목군들이 시가총액이 얼마였냐면 그것도 거품 불어왔던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0조 찍자마자 밀려요. 지금은 시가총액 50조 이상짜리 종목이 3종목이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빼고 50조 이상짜리. 이 당시 2018년대는 50조짜리 없었어요. 40조를 넘긴 게 2종목이었던 거죠. 그것도 찍자마자 밀렸고. 결론적으로 지금 50조 넘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놓고 그 다음이 삼성바이오로직스 53조, LG화학 52조 8천억, 그리고 네이버도 지금 50조 넘기지 않나요? 기존에 넘겼었고.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3위권 종목군들의 예를 들면 25% 이상의 들어 올려진 폭. 그러면 최소 범위 삼성전자의 고점 대비의 25%는 당연히 나와줘야 되는 인플레이션 효과라는 거죠. 화폐 가치 훼손 재평가 작업. 아니 LG화학이 16조 원 바닥을 찍었어요. 거기서 54조까지 올라온 거는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이 50조를 넘기는 건 당연한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시세가 나오는 거는 버거워요. 못 갈 것 같아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쪽은 편하게 생각하세요. 삼성전자 100원당 1포인트 가까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 100원당 1포인트 가까이. 1포인트를 넘는 게 아니라 1포인트 가까이. 그래서 지수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을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견인이 되고 움직임이 나올 때 재평가 작업이 될 때 그럴 때 자연스럽게 시장은 어떻게 된다? 강세를 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행복한 거예요 항상. 자,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아까 방송에서 그래서 말을 아꼈던 부분입니다. 주봉상의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어떻게 돼요? 대략 42,000원, 64,2,000원 잡고 2만 원이죠. 그럼 6만 3,000원, 6만 3,000원, 2만 8만 3,000원, 그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여태까지 갭을 배웠고 돌파 갭이나 급증 갭이나 이런 정도는 둘 다 똑같이 뛰어나게 생각한다. 특히 주봉에서는 돌파 갭, 급증 갭의 의미가 제한적이죠.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주봉상의 목표주가 갭에 대한 목표주가 85,000원. 예? 주봉상의 갭에 대한 목표주가 85,000원을 기준으로 잡니다. 그럼 지금 주가 대비해서 20% 이상, 그죠? 25%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어떤 근거치를 잡아내려면 그 근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치. 영업마진 부분은 내년에 올해 3분기에 12조를 기록했다고 치고 내년에 48조를 보수적으로 좀 놓고 보는데 컨센서스는 아직까지는 46조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은 얼마였다? 58조 8천억이었다. 그 58조 8천억 찍는 그 시점, 그 자락에서 자사주 이익 소각도 14% 됐다라는 거,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이 뭐 월말쯤 돼서 연말쯤 돼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코멘트, IR 코멘트 뭐 연초 기준에서도 나와줄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부분 지금이 시작 자리다 이렇게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이닉스는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시작 자리다. 이번 달에만 25%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버거운 거 아니냐. 버겁기는요. 2017년, 2018년 영업이익만 34조. 34조의 순이익만 26조. 그 돈을 바탕으로 인텔의 세상의 낸드 사업 부분까지 인수해버려요. 캐파가 커진 거죠. 엄청나게 커진 거죠. 분기별 실적 부분 부담스럽지 않아요. 거기다 이제 이쪽도 파운드리 시장 진입. 그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이 악재라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죠. 10월 26일 기준에. 그럼 저 때만 윤정도 말씀을 조금만 들으셔도, 윤정도가 말씀드린 내용 조금만 들으셨어도 하이닉스에서 시가총액 저 당시 기준에 56조, 60조가 안 됐단 말이에요. 60조가 안 되는 하이닉스에서 25%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중 꽉꽉 채워서. 그래서 일단은 좀 하여간에 여러분들이 좀 차분하게 이러한 대형주에서 수익을 먼저 잡아내시고 이 수익이 나오면 못 사겠어요. 다 지금 개장 전에 올려드리고 야간에 교육해드리고 기준거래량 설정해드리고 다 잡아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되죠. 그죠? 동영상 전략 다 잡아드리고. 그래서 유튜브에 먼저 그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 신청하시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런 교육 자료 동영상 링크 전부 잡아서 수익 내시고.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이 LG화학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세요? 내년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3조 4천억입니다. 올해 2조 5천억. 올해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까지가 1조 6,700억입니다. 1조 6,700억. 그럼 8,200억 정도 4분기에 더 나온다는 거죠. 3분기 영업이익보다 조금 덜 나오지 않냐? 더 나올 수도 있죠. 예상치가 3분기가 이제 9천억이라고 한다면 예상치가 4분기에 8,200억인데 더 나올 수 있죠. 1조 넘길 수도 있죠. 어찌됐건 내년에 기준 잡았을 때 3조 4천억 수준이다. 그러면 3조 4천억씩 영업이익을 내는 종목 업종이 있느냐? 없어요. IT, 자동차, 그다음에 LG화학 또 그렇죠. 금융지주사 순이익 3조 이상 3조 4천억 5천억 금융지주사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 변동성이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2차 전지 부분에 대한 성장성 그건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7,700억이 나오는데 7,700억 8천억 정도로 이제 상반기 합산을 하면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그 7,770억 실질적인 영업이익에서 2차 전지 부분의 영업이익은 1,000억. 1분기에는 500억 적자였어요. 2분기에 1,500억 흑자로 전환한 거죠. 굉장히 제한적이죠. 사실은. 매출은 한 40% 비중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LG화학의 이 실적 범위나 이런 흐름들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인 펀더멘탈의 성장성 부분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저 바닥에서부터 요 바닥 보이시잖아요. 11월 2일 날 똑같은 설명 드린 거예요.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16조짜리를 54조까지 땡겼는데 그것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안 나온다는 게 이상하지 않냐. 근데 그 욕구가 70만 원까지 나온 거라고 친다면 70만 원이 이탈된 부분은 뭐였어요? 물적 분할이라는 이슈라고 표현하지 악재라고 표현 안 합니다. 그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거 뭐지 하고 차익 실현 욕구가 더 터져 나온 거죠. 이게 악재인지 고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반전일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수급 반전의 기준이 잡히고 추세 전환의 시발점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더 미끄러졌어요. 사실은 11월 2일까지 기준에. 근데 이 기준점에서 뭐라 말씀드렸냐면 보시는 것처럼 수급 개선돼 있고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다만 여러분들 같으면 막연하게 위로 때려 사서 누구를 위해서 주가를 올려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수했다고 우리가 매수했다고 그들이 막 위로 때려 사서 올려줍니까? 아니죠. 수급 논리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적절하게 16조에서 54조 됐고 54조에서 적절하게 조정을 받는 이 시점에 여기서 투매할 이유는 없다. 2차 전지가 악재라면은 리콜 사태 악재라면은 이만큼까지 거래량 터지면서 앞전에 10%대 하루 10%대 폭등 랠리 나왔던 반대급부의 조정이 나와야겠죠. 안 나왔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상 최대치 고점까지 윤정두랑 같이 가니까 따뜻하게 삼성전자 시가총액 2위 하이닉스 시가총액 4위 LG화학 이런 데서 수익 내고 차분히 가져가잖아요. 다만 최근 들어서 단문 문자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매 사인 변동성 매매 사인 못 드렸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거래량이 제한적이에요. 거래대금은 뭐 크게 제한적이진 않은데 거래량이 다소 제한적이어서. 근데 여기서 이제 거래대금만 5MA, 20MA 그 이상으로 조금만 움직임을 주면 조금만 움직임을 주면 탄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LG화학의 흐름도 이제 스타트다. 얘를 왜 겁을 내요? 얘를 왜? 그러니까 이런 종목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쟤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사람 불러놓고 무슨 종목 앞부분에 조금 깔짝깔짝 주더니 무슨 종목을 저런 종목을 주나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종목을 보셔야 돼요. 특히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도. 예? 금융지주사 영업이익 4조 8천억 순이익 3조 5천억 어떻게 할 건데 그 수익을. 어마어마하죠. 저 바닥에서부터 요 추세 돌리는 거는 뭐 어떤 종목 어떤 업종군들도 시장 좋아져서 저렇게 돌리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다만 이제 거래대금이 충분히 실어질 수 있느냐 그 거래대금이 실리는 이유가 뭐냐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윤정도는 금리에 대해서 지금 2008년도와 똑같은 미국 시장의 기준에서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웃기지도 않는다는 정치적인 쇼라는 거죠. 2008년 10월 저점 또 2009년 3월 저점 대비 그만큼 경기가 살아나져 있는데 지금까지 양적 완화를 배제하고 나면은 다른 게 없잖아요. 금리를 제자리로 갖다 꽂아놔 버렸잖아요. 지표는 좋다며. 우리나라 영업이익이 180조가 나온다면서요. 그건 화폐가치 훼손이라 할지라도 어찌됐건 이들도 똑같은 말이죠. 금리의 기준에서는. 결론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됐을 때 금융지주사뿐만 아니라 이제 보험사의 강세는 돋보일 겁니다. 채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이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함께 그 채권에 대한 부분, 평가에 대한 부분과 또 금리를 인상하는 초기 단계의 시점, 금리를 한 방에 뭐 4% 5%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 경기에서 살아나서 금리를 올린다. 그 금리가 아직까지는 바닥금리다라고 했을 때 대출이 증가하죠. 예대 마진, 예금과 대출의 마진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면 금융당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금리가 높을 땐 예대 마진이 갭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예금주에게는 1% 이자 주고 그리고 대출은 2% 받는다. 그건 불가능하죠. 예를 든다면. 그래서 금리가 뭐 4%로 올랐다고 해서 대출 4% 받고 예금은 2% 주고 와 마진율 높여야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금융당국이 들여다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절을 해줘요.
거기다가 금리 그럼 제로 금리 수준까지 이렇게 떨어지면은 은행 다 문 닫아야 되게? 아니죠. 적절하게 대출과 예금의 마진을 조절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출이 증가한다. 경기가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출 마진이 증가한다. 그걸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채권 수익.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융지주사의 흐름은 우리가 손절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뭐 6월달에 수익 잘 내면 뭐해? 두 번 수익 냈다 한 번 손절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36,600원에 들어가서 41,800원까지 매수했던 거 38,000원인가 손절을 했을걸요.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편입한 평균 단가가 45,000원대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스윙으로 놓고 봤다면 지금 이제 주력으로 왜 대선이 지났거든요. 미국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위적으로 눌러놓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 인위적으로 누른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 지표가 월등히 개선돼 있는데 왜? 예? 경기가 살아나면 금리 인상 수순은 당연한 겁니다. 예? 지수만 올라가 시장 지수만 아니죠. 왜 지수만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가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는 주력으로 편입을 한 거예요. 때가 아직 덜 탔어요. 수급 개선폭만 더 보여주면 되고 금리 인상이 단계별로 나오면 이제 날개 다는 거죠. 어쨌건 여기까지. 그리고 일요일 날 야간에 교육해드렸던 게 뭐예요? 별거 없잖아요. 추세교육, 기아차에 대한. 기아차에 대한 이 추세교육. 거래량 500만 주 기준 잡으세요. 10월 26일. 그게 5만 원이란 말이에요. 6만 원 훌쩍 넘겨버리죠. 시가총액 20조가 넘는데. 27일, 또 11월 6일. 이 추세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추세. 이게 현대 글로비스나 HMM의 추세 부분과 똑같이 놓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이제 우리가 HMM도 들여다보고 현대 글로비스도 들여다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돼? 현대 글로비스부터 먼저 볼게요. 그 지겨우실 정도로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아요. 현대 글로비스 동영상 전략까지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거를 자꾸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면서 왜 내가 현대 글로비스를 추세 매매를 통해서 들여다봤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날 현대 글로비스 10월 20일 차익 실현 그 다음날 왜 HMM을 들여다보셨어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만도와 기아차 아예 공개적으로 우리 유료 회원님들 300만 원씩 과금하시는 분들께 죄송스럽지만 이런 현대 글로비스를 그대로 잡아서 보여드리고 있는지, 예? 만도와 기아차를 왜 그대로 드리고 있는지 그거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단문 문자 현대 글로비스 나간 거하고 그리고 링크 부분하고 다 올려드릴 거고, 또 여러분들께 이제 그 추세 변화 부분을 교육해드린 부분까지 다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부러워하실 땐 부러워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문자 내용 한번 보세요. 와, 내가 이 시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30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을 내고라도 들어가서 저수익을 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셔야죠. 그죠? 진짜 그렇게 돼야 정상 아닙니까? 지금 이제 링크 부분을 같이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현대 글로비스 지금도 이제 진행형으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1446명 방에 올려드린 이 링크 보시면 현대 글로비스 13일자의 기준에 정확하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현대 글로비스 매번 보여드리죠. 매번 보여드리는데 매번 봐도 지겨우시면 안 돼요. 얼마? 15만 7,500원. 15만 7,500원에 5%의 강세. 근데 이날 종가가 16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 내용이 아니라 이제 추세를 그려드립니다. 이렇게 추세를 그려드리고 정확히 보세요. 음봉 떨어지고 난 다음 날에 갭상승 이후에 거래량을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장중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제한적이죠. 요거 장 마감 때 결국은 16만 원대를 넘깁니다. 네?
그게 결론적으로 지금 동영상 링크를 올려드리는 이유가 이걸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월 그 20일 날 현대글로비스의 흐름을 다시금 보여드립니다. 10월 20일 날.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현대차 그룹주들의 대손 충당금이 잡힌 날입니다. 그렇게 돼서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편입, 추가 편입의 기준. 얼마요? 18만 8천 원이네? 18만 8천 원.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문자 매매 사인을 다시금 보셔야죠. 다시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14일 날 얼마? 16만 원. 근데 13일 날 얼마였다고요? 15만 원대 중반. 거기다가 17만 원, 18만 원 계속. 17만 8천 원 계속. 그 이후에 20일 날 문자만 3개 나가요. 과감 없이 현대글로비스 문자 나는 건 딱 6통인 거예요. 결론은. 13일 날은 교육 진행해드리면서 편입 기준을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고. 들어오세요. 일로. 구독 신청하셔서 구독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이 구독하시고 알람 신청하셔서 이거 미리 보시고 수익 내시란 말이에요. 81분 계시는데 29개면 적죠. 이런 종목에 10월 20일 날 딱 끝나자마자 어떤 기준이 잡힙니까? HMM의 기준이 잡힙니다. HMM. 다시 보실까요? 현대글로비스는 여기서 보시면 10월 13일 날 어떻게 돼 있어요? 아이고 제노그인에서 그런가 제가? 어찌됐건 10월 13일 여기서 보시죠. 그러면 저 방이 좀 늦게 생긴 방인가 봐요. 유료방에서 보시면 10월 13일 어떻게 돼 있어요? 현대글로비스 개장 전에 올려드리죠. 8시 51분에 그렇게 해서 현대글로비스 60만 주 기준 거래량 앞전에 형성되어 있는 이 거래량 이 기준 거래량이 이거 기아차고 앞전에 형성되어 있던 아까 현대글로비스 동영상 거래량이 그게 70만 주입니다. 그게 70만 주의 기준이고 아유 이 녀석 광고를 무지하게 넣고 도망갔어 또. 아유 녀석들. 그렇게 해서 HMM으로 바로 넘어가죠. 이 차트를 다시 봅니다. 어차피 이제 그 교육 기준 다시 잡아서 보시려면은 요걸 보셔야 돼요. 현대글로비스하고 HMM하고 현대글로비스 지금도 다시 그려드렸죠. 요 기준이 별거 아니에요. 요 기준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화면이 요자락이에요. 요자락. 요날 갭상승 2.62 장중에 7%의 강세 그러고 나서 꼬리 달고 내려오고 음봉으로 마이너스 1.64 7% 강세 뛰던 종목이 마이너스 1.64 그 다음날 갭상승 이후에 거래 터지면서 쭉쭉쭉 그렇게 해서 우리는 15만 5천 원 편입 그리고 종가가 16만 6,500원 근데 추세 상당 부분에 부딪히고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의 흐름 그 다음날의 흐름은 어떻게 돼요? 여기를 넘기죠. 여기를 넘기는데 여러분들께 기준점 잡아드린 게 저걸 넘김으로써 그냥 넘긴다의 기준이 아니라 HMM에서도 다시 한번 설정을 해드리죠. 3에서 5거래일 5에서 10% 1.5배에서 3배의 변동성 저 기준의 변동성의 기준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HMM입니다. HMM. HMM에 설명드릴 때 요 추세 부분 HMM의 추세 부분 똑같아요. 똑같이 올려드린 겁니다. 이게. 그리고 기준점 잡아드릴 때 벌써 이미 HMM의 경우에도 어떻게 현대글로비스의 추이 부분을 그대로 놓고 정확히 10월 21일부터 요 기준을 잡아서 올려드린 거예요. 10월 21일부터. 무슨 얘기냐면 10월 20일 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였어요? 10월 20일 날이 현대차 그룹의 대손 충당금 잡아서 현대차가 얼마? 현대차가 16만 원이 이탈되는 동시효과에 6% 빠진 그런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날 현대글로비스 얼마까지 올라가요? 요 날인데 아까 문자 보여드렸잖아요. 다시 볼까요 문자?
자, 현대글로비스 문자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20일 날 17만 8천 원, 19만 2천 원 두 번 매수가 나갑니다. 그 전에 당연히 밑에서 매수한 게 있고, 그러고 나서 21만 5천 원 이탈되면 50%, 21만 원 이탈되면 전량차익 실현이죠. 요날 기준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 그걸 그대로 동영상에 올려드렸잖아요. 응? 동영상에. 그래 동영상 제목 보시면 다시 보시면 동영상 제목이 13일 날은요 13일의 기준이야. 나중에 뭐 동영상 제목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보시면 목표 20만 원 설정, 현대글로비스 주봉 돌파, 갭 돌파.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0일 날 올려드렸던 내용이 뭐야? 20일 날 9시 23분에 18만 원대, 18만 5천 원 치지, 5분봉 거래량 목표 주가 얼마? 23만 원. 근데 당일날 23만 원을 향해서 올라오죠. 그래서 22만 2천 원이 고점이야. 두 차례 VI 22만 5천 원이 고점, 2천 원이 고점. 그렇게 해서 이 가격의 차익 실현. 응? 그럼 누구보다 먼저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걸 안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결론적으로 HMM을 그럼 이날이 20일이고 21일 날 HMM을 어떻게 했다? 방송에서부터 갖고 나간다. 방송에서부터 HMM을 21일입니다 이게, 그죠? 월봉 HMM 21일 날, 23일이네 이날은, 그죠? 23일 21일 날 갖고 나가고, 주봉에서는 21일. 여기 보시면은 10월 23일, 26일, 28일 5분봉 전부. 결론적으로 문자 사인 자체가 이래요. 9월 14, 15, 10월 21일부터 매수. 요 날부터 방송 갖고 나가죠. 요 날부터 얼마에 이게? 7,450원. 요 날부터 방송 갖고 나가잖아요. 이날 종가부터. 그 다음에 얼마에? 7,650원, 7,650원, 8,300원, 1,500원, 1,500원. 이건 목표 주가 1,500원이고, 요 앞에 8,800원, 9,170원, 9,300원. 결론적으로 이 그 HMM의 경우에도 이런 흐름이었다는 거죠. 어떤 거? 추세 부분의 흐름.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요 부분도. 요것도 그대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HMM 부분도 여러분들 느끼시고, 이걸 보셔야 그 다음 범위를 뭘 볼 수 있어요? 기아차와 만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아차와 만도. 기아차와 만도. 그래서 이 HMM을 지금 바로 다시 다 올립니다. HMM을. 그렇게 해서 링크까지 드릴 거예요. 이게 뭐 아우 스팸이다, 뭐 스팸이다 생각하시면 어쩔 수가 없고,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시고, 문자 사인도 다 올려드릴 테니까 문자 사인도 다 같이 보시고, 과연 이게 HMM이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고 15만 원대에서부터 22만 원까지 순식간에, 그러고 나서 바로 HMM에서 또 7천 원대에서부터 15,000원까지 더블, 그런 흐름이 나에게도 수익으로 안겨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해보셔야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요거를 그 HMM이나 현대글로비스로 올려드렸는데, 이런 거 말고 종목도 같이 볼 수 있는, 기아차 만도의 그 기준점에 교육도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줘라 하시는 분들은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한글로 갭갭갭 혹은 영어로 갭갭갭 혹은 GGG라고라도 눌러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풍문으로 들어서 11월 20일자 교육 강의예요. 그 교육 강의에 이런 내용 교육을 해드렸고, 이거 동영상 그 다시 보시면서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이 이 교재 자료가 있으면 그럼 이런 그 추세 범위를 이해하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13일 날 야간 방송 때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15만 원대, 13일 날 현대글로비스 월봉 이거 다 보시고, 이거 다 지난 거 보여주면 뭐하냐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 지난 게 아니라 이렇게 진행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현대글로비스 끝나고 HMM 21일 날 바로 방송에 갖고 나갔고, 교육해드렸고, 이것도 다 지난 거 왜 보여주냐 이렇게 속상하다. 아까처럼 뭐 좋아요 눌러달라니까 싫어요 눌러버리고, 제가 볼 땐 그런 분들은 계좌 수익이 이 좋은 장에도 나오질 않아. 마음이 넓지가 않잖아. 예? 마음이 넓지가 않잖아요. 결국은 이런 주봉 올려드리고 결론은 뭐예요? HMM 이 주봉 이후의 흐름이 뭐예요? 쭉 봐보세요. 쭉.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기아차를 잡아드려요.
기아차를 오늘 기아차 동시호가부터 해서 들여다보시고 거래량 보시고 잡으실 수 있었어야 돼. 만도 마찬가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밀리면 밀리는 흐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다 해드렸잖아요. 어떻게 그림 다 그려드리면서 어제 또 오늘 뭐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드리잖아요. 주간식 서양식 패턴의 흐름은 지극히 주관적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서 아직 돌파 안 했어 이렇게 해서 가셔도 상관없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부터 돌파했네 라고 설정을 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서 차분차분 대처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 자료를 받아야 된다. 갭갭갭 빨리 올려주세요. 갭갭갭 올리다 마셨어 왜? 갭갭갭 저 광고쟁이 저 친구들 저런 데를 또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분들 오죽하면 마음이 답답하셔서 그럴 거야. 절실하신 분들인데 이 절실하신 분들한테 저 사기를 치는 저런 놈들은 그죠? 갭갭갭 그리고 이제 우리 빨리빨리 진행하시고 나서 더블클로님 또 교육도 들으셔야 되잖아요. 더블클로님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요 자료들을 그대로 다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갭에 대한 자료, 추세에 대한 자료, 그리고 지금 추세에 대한 자료인데 제가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갭 그런 거예요. 어찌됐건 다 올려드립니다. 추세, 갭 전부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그 수익 범위 다 잡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풍문으로서 자료와 함께 HMM의 기준까지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제 LG화학에 대해서 질문 주셨잖아요. 그거 몇 개 더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LG화학,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부분들의 풀친에 넣어드린 전략 부분까지 전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김프로님 방송 준비 다 되셨나요? 지금 방송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카카오 TV나 이런 쪽에 바로 연결을 해서 넘겨드리세요. 그리고 우리 김프로님 방이 굉장히 바로 넘겨드리세요. 넘겨드리고 캐치스탑 쪽도 이제 김프로님 방에 링크를 드릴 테니까 와 대박이에요. 그 방 지금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뭐 수익률도 뭐 어마어마하시고 그래서 김프로님의 링크를 더블클럽 방을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800분이 넘습니다. 한 달 만에. 링크 복사 김프로님 방 나와라. 자 이렇게 일로 김프로님 방 더블클럽님 방을 한번 가보세요. 질투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처하셔서 대응하고 계시는 방이에요. 이 방이. 지금 보시면 그렇게 해서 뭐 하루 종일 내 사랑 곁에님부터 해서 교육부터 해서 그냥 여기 무료방이거든. 무료방. 그러니까 방금 올려드린 링크를 통해서 일로 가시면 또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들여다보시고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어요. 조선주에 대해서 벌써 이미 또 금융지주사에 대해서 이미 롯데케미칼에 이미 어마어마한 수익을 지금 달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쪽 김프로님 방에 링크 드렸으니까 가시면 또 내 사랑 곁에님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실 거예요. 지금 김프로님 라이브 방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 그쪽에 이제 잠시 집중해 계시는 것 같은데 요 김프로님이 21년 대신 자산 관리를 하셨던 증권사 임원 출신의 또 선물사 부대표까지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더블클럽 지금 들어가시면 선착순 이제 아마 50명은 다 끝나신 것 같고 그렇게 해도 삼고초려에서 모셔온 분이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겸손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회원으로 모시려고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뭐 증권사 임원까지 하신 분께서 뭐가 하시겠어요, 사실. 그래서 1+1+1을 지금 제가 우겨가지고 지금까지도 끌고 오고 있는데 조만간 막아버릴 것 같아요, 방을. 그래서 지금 계신 분들이
표면적으로 지금 몇 분 계시는 거죠? 66분 계시는데 예? 요 김프로님 방에 66분 계시는데 요 기준에 어느 정도 인원이 차시면 막으실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분의 이제 경력, 이력도 좀 보시고 오늘 지금 라이브 방송 하고 있어요. 라이브 방송 하고 있으니까 이쪽 가셔서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만큼에서 마무리해드리고 음악도 안 올리고 그냥 마무리 칠 거예요. 예, 고생하셨습니다.